네, 3시 되어서 오늘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클 아카데미 데이터 분석 기능으로 전환율과 고객 행동 분석 차트 만들기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고객사 여러분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해클에서 CSM 맡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해클의 데이터 분석 기능에 대해서 여러모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해클 아카데미는 저희 고객사를 대상으로 저희 해클의 솔루션을 더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여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 해클에서 기획한 네, 시리즈 형식의 웨비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해클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 데이터 분석 기능 그리고 이런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이벤트 수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좀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오늘 해클 아카데미 웨비나는 이벤트 텍소노미 그리고 분석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웹사이트 그리고 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벤트 수집이라는 형태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제품의 KPI를 트래킹하거나 유저 행동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아직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이런 좀 구체적인 이벤트 텍소노미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벤트 텍소노미 파트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이벤트 텍소노미를 바탕으로 이벤트 수집에 접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제, 자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접목한 그런 좀 커스터마이징 된 텍소노미를 기획할 수 있는 네,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해클 대시보드를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이벤트 수집 관련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그 설정을 저희가 직접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필요하신 대로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 차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체계적인 이벤트 텍소노미를 통해서 이벤트를 잘 수집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분석 차트를 만드는 것이 다음 액션 플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헥스클의 분석 차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주요 차트 유형, 그리고 각각의 차트 유형들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차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기본적인 사용법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광고 성과 분석이라던가 유저 행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고급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게 두 꼭지로 나누어서 운영되는 저희 해클 아카데미 영상과 자료는 저희가 세션이 끝난 이후에 따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용에 많이 집중을 해 주시고 후에 공유드리는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복습을 하신다면 네, 오늘 여러모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벤트 텍소노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벤트 텍소노미라는 단어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네, 굉장히 애매한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정리해 놓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우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저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정의되어 있는 표준화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에서 고객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텐데요. 그중에서 어떤 고객 행동을 이벤트로서 수집할지, 그리고 이 각각의 이벤트에서 어떤 속성 정보를 수집할지, 이것들을 큰 틀에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령 규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 실무단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개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벤트입니다. 유저가 앱 또는 웹에서 취한
특정 동작 혹은 특정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특정 페이지를 조회했다, 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했다,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했다, 구매 완료 페이지를 조회했다, 구매 완료 버튼을 클릭했다. 이런 모든 고객 행동들이 바로 이 이벤트에 속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만 가지고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란 사람이 특정 제품을 구매했다면 저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 지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구입한 상품이 구매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도 이 속성 정보로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 정보는 크게 유저 속성 그리고 이벤트 속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저 속성은 말 그대로 개별 유저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유저가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역은 어디인지, 혹시 각각의 서비스에서 수집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성별이나 나이 뭐 이런 정보들도 유저 속성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가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텐션을 트래킹하려는 목적으로 또 많이 수집하는 유저 속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벤트 속성은 이런 개별 유저 단위가 아니라 개별 이벤트 단위에서 트래킹되는 이제 세부적인 정보를 의미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가 이제 결제 완료라는 이벤트에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 속성값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제 완료라는 이벤트만 가지고는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결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결제한 액수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배송 지역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오른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이벤트 텍소노미라고 함은 우리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벤트, 그리고 이 이벤트에 맞추어서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지를 정의 내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텍소노미라는 게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 뭐 굳이 해야 되냐? 어차피 우리가 트래킹 하려는 서비스의 KPI는 분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벤트 몇 개 연동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비스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잘 고민을 하셔서 좀 체계적인 텍소노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고민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초에 이벤트 텍소노미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분석 니즈나 CRM 마케팅 니즈 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요 사용 시나리오들을 내 화면에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보시는 제품 구매가 발생했을 때 특정 성별이나 지역에 따라서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라는 분석 니즈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벤트 텍소노미가 사전에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제품 구매 이벤트라던가 혹은 사용자의 성별, 지역과 같은 이런 속성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이런 분석 시나리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텍소노미를 구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어떤 KPI를 가지고 있고 그런 KPI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할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미리 수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텍소노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 운영하시는 텍소노미 안에 이제 구매와 관련된 그런 이벤트를 수집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이벤트를 발생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별, 위치와 같은 그런 사용자 속성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나리오도 저희가 몇 개 추가로 설명해 두긴 했는데요.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맞춘 이런 사용 시나리오를 고민해 보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텍소노미에서 더 보충할 점은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텍소노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텍소노미를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될까?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된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이벤트 텍소노미라는 것이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어떤 특징이나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KPI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면 제품 구매라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되게 예시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정작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제품 구매라는 이벤트가 없다면 뭐 그런 텍소노미는 있으나 마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을 감안해야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면 좋을 만한 그런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텍소노미의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텍소노미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문서 작업을 하시겠지만, 사실 실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그런 문서를 매번 살펴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텍소노미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예시로 보이시는 컨버전 액션 같은 경우 이 컨버전이란 단어가 구매를 의미할 수도 있고 회원가입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전환 이벤트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는 사람마다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누가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이 이벤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 속성은 무엇을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는구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어떤 명령 규격을 적용할 텐데 그 안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뷰 프로덕트 디테일 같은 경우는 가장 앞에 동작이 나오고 그 뒤에 그 동작이 발생한 영역을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자마다 순서를 바꿔서 영역을 먼저 얘기하고 동작을 얘기하게 된다면 이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합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운영하시는 서비스의 여러 가지 뭐 기능이나 페이지가 현재 갖추어져 있을 텐데 이게 아마 몇 년 후, 몇 달 후가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기능이나 페이지가 새로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따라왔을 때에도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텍소노미를 좀 확장성 있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좀 촘촘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이벤트를 수집하는 그런 방식으로 텍소노미를 구성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은 그런 불필요한 이벤트나 속성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한다면 이게 연동 과정에서 기술적인 그런 리소스가 낭비가 될 것이고 또 이벤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비용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뭐 회원가입 시작 버튼 그리고 완료 버튼 이 정도만 트래킹해도 사실 충분하신 경우가 많을 텐데 정말 잘게 쪼개서 뭐 회원가입 시작 로그인 방법 설정, 인증 버튼 클릭, 뭐 이런 단계까지 쪼개서 수집을 한다면, 네, 이것은 사실 수집만 되고 실제로 활용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이벤트와 속성만 수집하는 방향으로 텍소노미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텍소노미 문서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서는 저희 고객사분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공유를 드리는 이제 샘플 템플릿이 있는데요. 아마 좀 낯이 익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회가 되면 이제 공유가 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 내용에서도 좀 어떤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을지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샘플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베껴서 좀 문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비스의 특징이나 우리 조직의 중요한 KPI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문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자체도 되게 복잡해 보이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고객 행동을 트래킹할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속성 정보를 트래킹할지 이 부분이 정의된 문서가 바로 이 텍소노미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런치 앱이라는 이벤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는 유저들이 앱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런치 앱이라는 이 이벤트를 트래킹할 거고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유저가 회원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회원이라면 언제 회원 가입을 했는지를 유저 속성 정보로 수집할 것이고 그리고 첫 방문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사용자가 정보성 알림이나 마케팅 알림에 동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벤트 속성으로 수집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문서니까요. 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텍소노미 문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이벤트 정보를 그리고 어떤 속성 정보를 수집할지가 정의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 서비스에 연동을 해서 이벤트를 수집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저희 해클 대시보드 안에서 이 이벤트 관리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네,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도 익숙하신 담당자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그 해클의 이벤트 관리 기능에서는 이 이벤트 수집을 굉장히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 토글 버튼이 있는데요. 이벤트 수집 연동을 하였더라도 우리가 굳이 수집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좀 이벤트들은 편리하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클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해클의 향상된 측정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의상 자동 수집 이벤트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저희 해클 SDK만 연동을 하시면 별도 이벤트 수집 과정 없이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션 시작, 세션 종료, 그리고 페이지 뷰와 같은 이런 주요 이벤트들을 트래킹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이벤트들을 모두 활성하시면 세션 시작 종료, 그리고 어, 체류 시간과 같은 이런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실 수 있고요. 또 유저 패스 차트와 같은 어떤 고객 행동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차트도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커스텀 이벤트, 즉 우리 서비스에 맞춤화된 그런 형태로 이벤트 수집 작업을 진행해서 수집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거는 커스텀하게 수집이 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동 수집 이벤트와는 다르게 별도 이벤트 수집 작업을 통해서 수집을 통해서 수집하게 되는 그런 좀 이벤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희 해클의 자동 수집 이벤트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버튼 클릭이라든가 뭐 특정 페이지 조회라든가 좀 이런 좀 맞춤화된 그런 좀 맞춤화된 어떤 고객 행동들을 트래킹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연동하는 그런 종류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그 이벤트 텍소노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이벤트 텍소노미를 바탕으로 이벤트 수집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 데이터 분석 기능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저희 실제 대시보드 보여드리면서 시연하는 형태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 뭐 단순히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보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사에서 운영하시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벤트 수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차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실제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자체적인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희 데모 워크스페이스 통해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클.io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데모 들어오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데모 대시보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데모이다 보니까 일부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습 목적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시연해서 보여드리는 부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네, 또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뭐 데모 대시보드 켜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조금만 네, 기다리겠고요. 네, 그러면 저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대시보드 시연하는 형태로 저희 데이터 분석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자 좀 화면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뭐 데모 대시보드든 실제 사용하시는 워크스페이스든 저희 메인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저희 A/B 테스트라던가 뭐 데이터 분석, CRM 기능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데이터 분석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차트를 들어가시면 크게 네 가지 형태의 그런 차트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이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 차트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 즉 어떤 지표를 좀 살펴볼지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사용자 그룹이라던가 속성으로 나눠보기 조건을 걸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살펴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서비스에서 홈 화면을 방문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다면 그 홈 화면 방문이라는 이벤트를 설정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계산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발생한 절대적인 숫자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유니크한 사용자 숫자, 개별 사용자 숫자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합이라고 함은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딸려오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매출액, 뭐 결제액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그런 값들을 보고 싶다면 그 합계를 볼 수 있는 계산 방식이 바로 이 총합입니다. 그리고 뭐 사용자당 평균 횟수라든가 평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용자 수를 클릭하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홈 화면 방문 사용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용자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일종의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루에 뭐 2만 명씩 홈 화면을 방문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전체 사용자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만 볼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특정 이벤트 발생 조건이라던가 우리가 원하는 속성 조건에 해당하는 사용자만 보겠다. 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OS라는 조건을 설정해서요.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얼마나 홈 화면을 많이 발생했는지를 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은 네, 좀 보기 좋게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OS 사용자와 좀 수치를 비교해보고 싶은 니즈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속성 조건을 iOS로 수정하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사용자 숫자와 iOS 사용자 숫자가 네, 병렬적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렇게 속성 조건 하나하나 입력하는 거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속성으로 나눠보기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속성을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속성 값을 하나하나 좀 선택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속성을 원하는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이 이 속성에 해당하는 속성 값이 모두 나열이 되고요. 이 각각의 속성 값에서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이트 차트의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다음은 리텐션 차트입니다.
리텐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0일차에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킨 유저가 N일차에 얼마나 많이 우리 서비스를 재방문해서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켰는지 그 비율을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서는 이벤트로 애니 이벤트를 선택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애니 이벤트는 말 그대로 아무 이벤트나 발생시킨 우리가 주로 활성 사용자 숫자를 확인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이벤트로 애니 이벤트를 설정하고 지표 이벤트로 애니 이벤트를 설정하게 되면 0일차에 우리 서비스를 방문해서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킨 그 사용자가 N일차에 다시 우리 서비스를 방문해서 이 N 이벤트를 다시 발생시킨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좀 퍼센티지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최근 3일 동안 발생한 그런 리텐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1월 18일의 지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 11월 18일에는 총 23,638명의 유저가 이 애니 이벤트라는 이제 아무 이벤트를 발생시켰다는 것이죠. 활성 사용자였는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우리 서비스를 방문해서 이 애니 이벤트를 발생시킨 사용자의 숫자는 1,600명이고 그 비율은 전체의 2.54%였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즈에 따라서는 이런 시작 이벤트나 지표 이벤트를 좀 다양하게 설정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퍼널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퍼널 차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익숙하신 그런 포맷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서비스에 방문한 고객들이 주요 단계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그 과정에서 이탈하는 비율은 얼마나 좀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한 두 단계 정도만 설정해서 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네, 먼저 홈화면 방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품 상세 페이지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를 설정하게 되면 홈 화면에 방문한 다음에 제품 상세 페이지 조회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사용자의 비율이 네, 홈 화면 방문 대비 31.12%다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면은 각 단계로 이동을 하면서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절대적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전환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 상세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용자 데이터만 보고 싶다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내 사용자 그룹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저 패스 차트입니다. 유저 패스 차트는 퍼널 분석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서비스에 방문한 유저들이 발생시켰으면 하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고객 행동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좀 흐름에 맞추어서 이동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비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홈 화면 방문을 선택하겠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품 상세 페이지 조회 이벤트를 두 번째 단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설정을 했을 때 첫 단계에서 홈 화면 방문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이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품 상세 페이지 조회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그런 유저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제품 상세 페이지 조회가 아니라 다른 후속 이벤트를 발생시켰다면 그런 이벤트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바로 이 유저 패스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유저 패스 차트는 저희가 반대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서는 단계 직접 선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단계들을 하나하나 설정하는 방식으로 차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전 흐름 분석 기능을 선택하시면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고객 행동 하나를 찍어 놓고요. 그 주요 행동까지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르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전 몇 단계까지 볼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 이 구매 완료라는 최종 이벤트가 발생하기까지 이 유저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했는지 주요 경로를 비율과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목적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기본적인 저희 차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사실 사용하시다 보면 저희 기본적인 부분 말고도 조금 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 차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사용자 지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한다거나 광고 성과를 분석한다던가 전환 지표를 분석하고 이것을 또 CRM 기능이랑 연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CRM 마케팅의 성과 자체를 확인하겠다던가 이런 다양한 유스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사용법에 더해서 이런 좀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어떻게 저희 차트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저희 대시보드로 돌아와서요. 이거 앞에서 하나 제가 빼먹고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차트 생성 방법이 조금 어렵다. 나는 뭐 일일이 하나하나 설정하는 게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차트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 리포트 만들기 메뉴가 있고, 이 아래에 CRM 캠페인 분석 리포트라던가 핵심 지표 인사이트 리포트 뭐 이런 차트들이 있고요. 여기 인사이트 메뉴를 보시면 서비스 성장을 위한 인사이트 리포트라고 해서 저희가 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요 레포트 템플릿을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하나하나 설정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뭐 너무 바쁘다, 귀찮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내 데이터로 확인해 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차트 템플릿 선택하신 다음 선택한 차트로 보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우리 서비스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 차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차트 기능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혹시 좀 번거롭거나 아직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런 좀 자동 생성 기능도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양한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지표 분석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구매를 발생시킨 사용자 숫자를 볼 텐데요. 이것을 조금 잘게 쪼개보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용자 그룹 기능이나 속성으로 나눠보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OS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커스텀하게 수집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성별과 같은 이런 속성 값을 기준으로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성으로 나눠보기에서 젠더라는 속성을 선택을 하시면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여성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지표를 보시면 아무래도 남자들이 발생시키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앞으로의 뭐 서비스 구성이나 뭐 프로모션에 반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순히 이벤트 숫자를 보는 거 말고도 저희가 또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규 방문이나 체류 시간과 같은 그런 이벤트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체류 시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체류 시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산 방식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방문한 모든 체류 시간의 합계 혹은 세션의 평균 그리고 사용자당 이제 평균 체류 시간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사용자 기준 평균값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는 사용자 기준 평균값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전체적인 체류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역시 체류 시간에서도 우리가 특정 속성 값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브라우저별로 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 네임으로 수집하고 있는 속성값, 뭐 사파리라든가 크롬, 엣지, 익스플로러 이런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체류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 뭐 지금 요 데모 데이터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브라우저에서 체류 시간이 너무 짧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텐션 지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 그 간단한 사용법 말씀드리면서 애니 이벤트를 각각 시작 이벤트 그리고 지표 이벤트로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 리텐션 차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다 보면 이 리텐션 차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들이 얼마나 좀 리텐션이 잘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금 이런 좀 시작 기준이 되는 회원가입이라는 이벤트를 시작 이벤트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완료를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차트가 표시되는데요. 이 차트를 해석하시는 방법은 네,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2024년 11월 18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날 2,534명의 사용자가 이 시작 이벤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완료를 했고요. 3일이 지나서 이 애니 이벤트, 즉 우리 서비스에 다시 방문을 해서 무언가 이벤트를 발생시킨 사용자 수는 전체의 55명, 즉 전체의 2.17%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들이 그러면 실제로 뭐 단순히 아무 이벤트나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구매한 그런 주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좀 비율이 궁금하다. 이런 니즈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지표 이벤트로 우리가 구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네,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534명의 11월 18일에 2,534명의 사용자가 회원가입 완료 이벤트를 발생시켰고, 3일차에 이 구매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숫자가 총 9명, 전체의 0.36%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텐션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활성 사용자 비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이벤트를 기준으로도 이런 리텐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면 네, 실무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전환 지표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환 지표는 말 그대로 우리 웹사이트에서 주요 단계로 이동 경로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이탈이 발생했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퍼널 차트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에서는 조금 더 여러 단계를 설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홈화면 방문,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제품 상세 페이지 조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 장바구니 담기 클릭,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네, 주문 완료 버튼을 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된 주요 단계, 주요 이벤트에 맞추어서 네, 얼마나 많은 이탈이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전환 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정보, 뭐 예를 들면 전환 시간이라던가 사용자 숫자 이런 부분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퍼널 차트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데이터 분석 차트 기능의 또 유리한 점은 이제 다른 A/B 테스트라던가 CRM 마케팅과 같은 그런 해클의 다른 기능과 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뒤꿈치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홈화면 방문, 제품 상세 페이지 조회를 거쳐서 장바구니 담기 클릭이라는 이벤트까지는 발생했지만 실제로 올더 컴플리트, 그 주문 완료까지는 완료하지 않은 사용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B급 영역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이 코호트 저장하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코호트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장바구니 담기 클릭만 구매는 하지 않은 유저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저희 좌측의 코호트 메뉴에서 실제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조건에 해당하는 코호트가 있는 그대로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코호트를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한다거나 CRM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지표 분석 차트 같은 경우 이런 다른 기능들과 좀 연계해서 사용하시면 또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저 패스 차트인데요. 여기서도 좀 주요 전환 지표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계를 설정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음으로는 로그인 완료. 장바구니 담기 클릭을 네 번째 단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고객 행동 패턴이 지금 보시는 것 같다면 이 경로에 맞추어서 실제로 이동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퍼센티지로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유저 패스 차트에서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코호트 저장하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전 흐름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네, 이렇게 특정 이벤트를 설정하신 다음 이전의 1단계, 1단계 혹은 2단계, 3단계에서 어떤 좀 유저들이 어떤 경로로 좀 이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광고 효과 분석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고비로 이제 광고비 운영해서 여러 매체에서 사용자들을 유입한 다음에 그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분석 차트 같은 경우도 UTM 값 기준으로 그런 매체별 성과 편리하게 비교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애니 이벤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속성으로 나눠보기에서 UTM과 관련된 그런 속성을 선택하시면요. 이 UTM 소스 값으로 수집하고 있는 여러 매체들, 뭐 유튜브나 네이버, 페이스북 등등 이런 각각의 매체들에서 활성 사용자들을 얼마나 많이 발생시켰는지를 네,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광고라는 것이 이런 사용자들을 새로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유입된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체류하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행동들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리텐션 차트라든가 혹은 다른 지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체류 시간과 같은 지표를 선택하신다면 네, 이렇게 매체별로 나누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제 각 매체별로 유입된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서비스에 체류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3분 30초 정도 체류를 하였는데 이 구글 같은 경우 2분이 조금 넘는 정도밖에 체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진짜 좀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용자들을 확보해서 좀 충성도를 높이고 싶다. 이런 KPI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유튜브나 네이버를 중심으로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 리텐션 차트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 이벤트와 지표 이벤트로는 각각 애니 이벤트를 설정을 하고요. 이제 속성 조건에 맞추어서 이제 사용자 그룹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복사하기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수월하게 사용자 그룹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구글 말고 페이스북과 한번 네, 리텐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구글을 통해서 유입된 사용자,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유입된 사용자들이 리텐션 비율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네트워크 환경 때문에 조금 로딩이 걸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인사이트 차트에서 좀 매체별 성과를 비교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차트가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유입된 사용자들이 N일차에 얼마나 많이 리텐션을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입된 사용자들이 N일차에 얼마나 많이 리텐션을 발생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네, 광고 매체 운영을 좀 최적화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표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유입된 3,700명 가운데 약 1.5%인 57명만 3일차까지 유지가 됐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비율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글보다 페이스북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매체다. 네, 이런 지표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실제 광고 운영에 네, 반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CRM 연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CRM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보여줬을 때 유저들이 1차적으로 얼마나 많이 반응했는지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이렇게 반응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더 추가적인 반응들을 만들어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해클의 분석 차트 기능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RM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는 분석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이제 주말 할인 프로모션 안내라는 우리가 이넷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 이넷 메시지를 발송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뭐 장바구니라던가 제품 구매와 같은 후속 이벤트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RM 캠페인 메뉴에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상세 성과 분석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우리가 보고 싶은 주요 이벤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담기 버튼 클릭, 이벤트 설정하시고 추가적으로 주문 완료라는 이벤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성과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차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넷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노출된 것 중에서 실제로 유저들이 반응해서 클릭한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렇게 클릭한 유저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하고 후속으로 구매까지 완료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네, 퍼널 차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코호트 저장하기와 코호트 기능과 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CRM 캠페인을 기획하는 등 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유스 케이스를 다루지 못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시다 보면 뭐 이거는 어떻게 하지, 저거는 어떻게 하지,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유스 케이스에 맞춰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거 좀 제대로 됐는지 궁금하다, 혹은 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슬랙이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로 좀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네, 최대한 많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은 모두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내용 정리하고 저희 Q&A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그 텍소노미, 이벤트 텍소노미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목적이나 좀 전사적인 어떤 데이터 중심의 전략, 좀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겠지만 실무진 분들이 대시보드를 사용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세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텍소노미에 대해서는 항상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텍소노미를 바탕으로 저희 해클 대시보드에서 이벤트 수집을 하고 또 분석이라던가 실험과 같은 다른 기능과도 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지고 계신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차트 유형을 활용해서 또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러모로 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사실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저희 해클 아카데미의 후속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해클 아카데미가 이제 시리즈로 좀 기획이 되어 있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 해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능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 차트와 이벤트 텍소노미에 대한 내용 말고도 앞으로도 A/B 테스트라던가 CRM 마케팅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법이나 주요 유스 케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과 마찬가지로 참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사용을 해 보신 다음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네,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참석하지 못한 다른 팀원분들에게도 미리 좀 이런 좀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으니까 좀 참석해 보면 어떻겠냐 한번 물어봐 주셔도 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오늘 웨비나에서 좀 들어온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먼저 해크만의 특장점을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려야 한다면 이 여러 기능 간의 좀 유기적인 연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A/B 테스트와 분석, CRM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한 번에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석 차트에서 코호트를 만들고 그것을 대상으로 바로 실험이라던가 CRM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런 좀 자연스러운 좀 플로우가 가능하고 이것이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 이제 복수의 툴을 도입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데이터의 어떤 연동 작업이라던가 마이그레이션 작업이라던가 뭐 정합성 검증 작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작업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런 좀 비효율적인 부분 없이 좀 효율적으로 실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해클만의 가장 큰 특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클의 향상된 측정 이벤트 중에서 페이지 뷰를 수집할 수 있던데 이거는 페이지 단위로 자동으로 구분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뷰라는 이벤트는 이제 말 그대로 페이지 뷰,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1번 페이지인지 2번 페이지인지 이런 부분까지 이벤트 단위에서 구분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페이지 뷰 이벤트에서 속성 정보로 페이지 패스 URL이라든가 페이지 네임과 같은 그런 페이지와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속성 정보로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뷰 이벤트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계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속성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서비스의 어떤 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 유저 패스 차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저 패스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조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 제가 그 해클의 자동 수집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동 수집 이벤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모두 활성화해 두었을 때 이제 유저 패스 차트와 같은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패스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이 시작해서 종료된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고객 행동들을 트래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그 자동 수집 이벤트 중에서 세션 스타트 그리고 세션 엔드 요 이벤트들을 활성화해 주셔야 네, 유저 패스 차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니즈가 있으시면 이참에 네, 그 저희 자동 수집 이벤트를 활성화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하나만 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벤트와 함께 수집할 속성 정보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희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집되는 속성 정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지표를 확인하고 싶은지 이런 좀 고민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유저 속성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 했는지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트래킹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벤트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 클릭에 대해서는 특정 이제 버튼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이 가지고 뭐 커머스 사이트를 예로 들자면 뭐 어떤 제품의 어떤 페이지인지 버튼인지 뭐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좀 우리 서비스의 KPI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정보들을 내 속성 정보로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답은 없는 거고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푸시 메시지는 A/B 테스트 지원 언제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앱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푸시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태로 CRM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니즈들이 항상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앱 메시지 쭉 이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인앱 메시지 같은 경우는 MAB 형태 그러니까 실험과 성과 최적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식의 A/B 테스트 기능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A/B 테스트도 네, 조만간 네, 기능을 출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시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A/B 테스트 기능 네, 조만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저희 뭐 안내 이메일이라든가 공용 슬랙 채널 통해서 한 번 더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좀 4시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네,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 오늘 좀 녹화 영상이랑 자료는 따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네, 다음 해클 아카데미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